거의 한 15년 전에 성남시장 당시에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채무를 사들여서 탕감을 해줬는데 금융권들이 경계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갚은 사람은 뭐냐, 안 갚는 거는 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항상 금융권들이 하는 논리를 또 내세우고 있죠.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시도다.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콕 집어서 하면은 정부의 미움을 살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정권 새 정부 들어와서 네. 정말 최근에 뉴스 하나 나온 것 같던데 네. 채무자 관련해가지고 네. 어떤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드뱅크였어요. 다른 후보자는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조치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하나의 방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규모가 얼만큼인지 조사하라. 이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도 개인의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이 부분이 배드뱅크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지금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황을 보면요, 당장 급한 것이 코로나 때 정책 대출로 50조 원 정도가 풀렸어요. 그런데 그것의 만기일이 최초에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그때까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졌죠. 그 상황에서 정부가 했던 대책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기간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예요. 만기 연장이라는 거는 남은 기간 동안도 이자만 내면은 원금은 안 내도 돼 하면서 연장을 해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탕감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장해준 3년의 기간이 올해 9월에 또 도달을 합니다. 올해 9월에 50조 원의 채무 원리금을 자영업자들이 갚는 상황이 되면은 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2022년 9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당시에 코로나 관련 대출이 141조 원이었대요. 이것을 3년을 연기를 시켜주면서 현재는 50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90조 원은 이 자영업자들이 갚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갚은 사람은 속칭 호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 50조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급한 상황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90조 원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다 갚은 거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일부 갚고 있는 것, 일부 매입형 채무로 인해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고, 이 90조 원 전체를 갚은 거는 아니란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정책 자금을 갚았더라도 또 다른 채무로 대환해서 현재 여전히 그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에 있어서는 분명히 맹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배드뱅크랑 무슨 상관인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관이 없나요? 배드뱅크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대책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 카드 대란이 있었죠. 그때는 한마음 금융이라고 해서 그 정책을 통해 원금의 33%까지 탕감을 해줬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또 탕감하는 정책을 펼쳤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70%까지 또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159만 명에 대해서 최대 6조 2천억 원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줘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바로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도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채무를 80%까지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하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배드뱅크를 통해서 더 많이 탕감을 해주겠다, 더 적극적으로 탕감을 해주겠다는 시도이고, 그래서 탕감률도 8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폭도 새 출발 기금보다 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뭐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재원이 충족이 되면은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면서
통해서 탕감을 시켜줄 수가 있을 텐데 이 재원에 문제가 있어요. 현재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한 금액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 배드뱅크의 자원은 아마 세금과 금융권들이 출자한 금액이 다 합쳐질 것이다. 그래야지 50조 원이라는 재원이 마련될 수가 있다. 현재 추경으로 올라가 있는 관련 예산이 10조에서 20조 범위가 되고요. 이것에 더해서 추가 30조 원을 우리가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금융기관의 출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기관이 이걸 반대하겠죠. 금융기관은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 그냥 이거 매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돈 안 받으면 되는 건데 배드뱅크가 도입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금융권 쪽에서는 이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해도 어차피 자영업자의 지금 구조가 망할 곳은 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으로 회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갚은 사람은 뭐냐? 안 갚는 거는 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항상 금융권들이 하는 논리를 또 내세우고 있죠.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시도다.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콕 집어서 하면은 정부의 미움을 살 테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연구기관의 논문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15년 전에 성남시장 당시에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채무를 사들여서 탕감을 해줬는데 금융권들이 경계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때 금융권들의 기부금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원을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 예산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신들에 대한 출자 압박이 있을 것이다. 조금 견제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